한이의 돌잔치에서 벌어진 단 한마디, 그것이 모든 비밀의 문을 열 줄 누가 알았을까? 한동석과 마광숙은 마침내 조심스레 꺼내들었던 관계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장수의 납골 땅을 찾기로 했다. 광숙이 여전히 장수 앞에 할 말이 남아있다는 걸 동석은 알았다. 그리고 그런 그녀 곁에서 정식으로 나서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광숙은 동석의 곁에 서면서도 한순간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장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그와 함께한 짧디 짧은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이 거짓이라면 동석에게도 자신에게도 장수에게도 죄가 되는 일이라 여겨졌다. 납골 땅으로 향하는 차 안, 광숙은 몇 번이고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동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내 마음, 내가 다 알 순 없지만 같이 가자. 이 말 한마디가 광숙의 떨리는 심장을 조금 진정시켰다. 납골 땅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심스레 장수의 위파에 앞에 섰다. 광숙은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참을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장수를 향해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중얼거리며 말을 꺼냈을 때 그 안에 억눌린 감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당신 없이도 난 살았어. 아니, 살아내야 했어. 근데 난 여전히 미안해.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광숙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장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동석의 손을 잡았다. 이 사람, 당신이 알던 나보다 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야. 그 순간 납골 땅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말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듯 서 있던 동석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저 마광숙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킬 겁니다. 이 작은 선언은 광숙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광숙은 다시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사랑이 진짜로 꽃을 피우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많다는 걸 알기에 한편 범수와 세리가 준비한 한이의 돌잔치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인 행사였다. 술도가의 형제들, 광숙과 동석, 심지어 장미애까지 초대되었다. 모두가 웃으며 축하하는 자리에서 뜻밖의 말다툼이 벌어졌다. 장미애는 세리에게 물컵을 건네며 한마디를 던졌다. 이 아이가 널 닮지 않아 다행이야. 너처럼 말 안 듣는 애는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세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날 선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저도 엄마 같은 사람한테 배운 적 없어요. 제 인생은 이제 제 선택이에요. 말은 칼이 되어 서로를 찔렀고 결국 장미애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새파랬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미순이 황급히 다가가 부축했지만 장미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녀를 따라 나선 이는 강수였다. 범수는 한이를 안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당황한 채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강수는 말없이 장미애를 부축하며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다. 장미애의 집 앞에 도착한 강수는 그녀를 조심스레 거실 소파에 앉혔다. 물이랑 약 챙겨드릴게요. 강수는 부엌으로 향했지만 문득 눈에 띄는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안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보였다. 무심코 꺼낸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장미애와 외국인 남성 그리고 한 아기가 있었다. 아기의 눈매는 어디선가 낯이 걷다. 강수는 숨을 멈추고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엔 연필로 쓰인 작은 글씨. 세리를 처음 아는 날 1999, 3, 14. 그 순간 강수의 머릿속엔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장미애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강수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세리, 정말 독고탁의 딸이 맞는 걸까? 그리고 그 옆 서랍엔 병원 진료 기록지가 있었고 거기엔 낯선 이름과 장미애의 친권 확인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미혼모 등록 서류였다. 강수는 조용히 서랍을 닫고 장미애를 바라보았다. 이 사진, 이게 뭐죠? 장미애는 눈을 떴다. 그리고는 무너질 듯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걸 네가 봤니? 강수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건 세리에게도 범수에게도 그리고 술도가 전체에도 중대한 일이었다. 강수는 집으로 돌아와 범수를 찾았다. 형, 나 오늘 이상한 걸 봤어. 세리씨, 우리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범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난 오래전부터 의심했어. 하지만 세리에게 그걸 말할 수 없었지. 그녀가 평생 쌓아온 세상이 무너질까봐. 세리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독고탁이라는 이름, 장미애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술도가까지 위협할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날 밤 세리는 범수의 전화를 받은 후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돌잔치 이후 어색해진 공기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끊이지 않는 파도가 일고 있었다. 장미애의 시선, 미묘하게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자신을 피하던 입술, 세리는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지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세리는 몰래 장미애의 집을 찾았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녀는 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향기와 가구들이 그녀를 반겼지만 그 안에 깃든 무언의 낯설음이 등골을 싸늘하게 했다. 거실 한켠 작은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세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출생신고서, 외국 병원 명의의 진료 기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수신인은 이안 블랙. 세리는 손끝을 떨며 편지를 꺼내 들었고 읽기 시작했다. 장미애의 필체로 적힌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리는 내 모든 인생이었다. 내가 저 아이를 데려온 날 처음으로 세상에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느꼈어. 진실을 숨겨온 게 죄라면 그건 나의 전부였다. 세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머릿속은 공허했고 심장은 무언가에 눌린 듯 조여왔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상자를 닫았다. 그 순간 장미애가 문 밖에서 들어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장미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리야, 니언, 그걸 읽었니? 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여전히 장미애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 아빠는 누구예요? 장미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네가 태어나기 전 나를 구해줬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떠났고 난 혼자 남겨졌어. 장미애 교회에 눈갠 눈물이 맺혔다. 나는 세리, 널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어. 독고탁이란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널 위해 그 손을 잡은 거야. 조건은 있었지. 널 내 딸로 입적시키는 대신 모든 과거는 묻어두는 거였어. 세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럼 난 그 사람의 친딸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놀랍도록 단단했다.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세리는 모든 과거를 뚫고 지금 자신을 지탱해주는 단 하나의 생각에 도달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제 인생은 제 손으로 지켜야겠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장미애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그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장미애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다음화, 세리는 생부를 찾아 나설까?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범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